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그림자나 도사리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잊혀진 비밀과 음산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 불길한 소리와 섬뜩한 이미지들이 당신을 삼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된 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잊혀진 영혼들이 여전히 떠도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보는 사람이 두두고 그냥 찾고 있을 곳이다. 홈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다. 오른쪽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자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소록을 주셔 엄마라 저장된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알죠? 나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내 검은색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절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애나와 함께 대학 생활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애나가 물었다. 어딨어? 여기에서 친구들 그녀의 말에 난 잠깐 내 질이 주는 편안함을 둘러보았다. 나는 안에 앉아 책이나 읽는 조용한 사람인 편이었고 애나는 좀 반대로 언제나 서구를 치고 돌아다니는 대단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절친의 일부를 어찌 거절하겠어? 난 곧장 알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휴대폰이 생각났다. 나는 핸드폰 지인의 엄마나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열었다. 생각해보니 이게 전화가 안 되는 번호만 걷고 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죠. 신호음에 몇 번 울렸고 어딘가 몹시 지쳐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그제 제가 집 앞에서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그쪽 따님 핸드폰 같아서요.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까요? 내 말을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대뜸 그렇게 여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버벅지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놀랄 일이죠. 대체 뭐가 뭔지 고치?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러 나는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니, 번호도 맞는데. 몰라. 그래서는 어깨를 한번 물색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내 알바가 아니니까. 언제나 되었건 조만간 누군가가 전화를 할 것이고 그때라서 상황을 실나누진 않을 것이다. 애나와 클럽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어제까지 읽던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 나는 깜짝 놀라 거칠게 몸을 일으켰고 화면에 둘이 들어온 하얀 아이폰을 맞이했다. 뭐라? 속에 벨소리야? 발실조시 제안에 떠 있었다. 또 실려? 정적. 달다. 저적을 깨고 전화가 끊겼다. 잘못 걸린 전화인 거구나. 거지 같은 돈 괜히 숨어서 귀찮기만 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달게 마들었다. 애나에게 줄였던 짧은 스커트를 입고 준비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그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역시나 발실조치 제안. 나는 한 번 더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가 응답할 것이란 아주 희박한 기대를 하면서 여보세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건 진심 못 봐본 젠데? 그냥 마치에 경찰서에 갖다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가 해야 된대. 근데 그때 웬 여자의 크고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소리가 왠지 이상했다. 아무런 톤이 없는 목소리. 혹시 이 핸드폰 주인이지? 이거 밖에서 주웠는데 갈까? 말을 하던 도중 전화가 끊어졌다. 이쯤 되니 슬슬 딱 치기 시작했다. 누가 나랑 지금 장난질하는 거야? 나는 폰을 소파로 던졌다. 그노 공투에 재밌었다. 알고 보니 옛날 친구들은 제가 남자였고 그중 한 명은 완전 대타일이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힘있고 자신감도 있는 데다 약간은 지레하는 듯한 느낌. 가끔은 사고 치는 것도 재미있자. 그리고 우리 둘은 돈을 순간부터 토냈다. 그는 내 핸드폰을 가져가 내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다. 토요일 날 만날래? 척추를 따라 짜릿함이 몰려왔다. 그날 나는 애난의 집에서 잤다. 새벽 4시쯤 기절하듯 잠들어 다음날 정오쯤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수업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 그리고 샤워를 한 뒤 그제야 핸드폰을 떠올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핸드폰이었다. 그냥 그날 경찰에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핸드폰을 발 안에 넣으려는 찰나 화면에 둘이 들어왔다. 새 메시지 청도 하나. 발실 표시가 제한된 번호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고 그때부터 내 온몸이 떨려왔다. 청구된 번, 사진, 내 사진. 클럽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거리가 고작 몇 미터 정도 떨어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순간 바닥으로 핸드폰을 떨궜다. 말 그대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천백함이 내 양손으로 내려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야 알았다. 이 핸드폰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 내가 왜 이 핸드폰을 가져가길 바랬을까? 그건 분명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겠지. 하지만 무슨 이유로? 순간 아빠를 떠올렸다. 예전에 경찰이셨으니 아빠가 건드린 사람 중 하나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내가 사는 곳은 고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그럼 최근에 내가 누구 성질을 긁은 적이 있던가?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애초에 누굴 화나게 할 만큼 하루에 많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큰 옷까지 나를 따라와서 사진도 찍고 심지어 내가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내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받아 가나고도 화난 목소리로 떨었다. 너 뭐하는 새끼야? 난 네 병신같은 장난에 놀아줄 수가 없어. 내가 너 같은 치졸한 놈한테 고개라도 먹을 것 같아? 욕지거리가 계속해서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허나 아까 들렸던 것과 똑같은 톤도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덜컥 끊길.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이미 나는 돌 것 같았다. 그래서 일초로치에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책가방을 하나 잡고 대출 필수품을 때려 넣은 뒤 내 폰과 그 나말폰을 집어들고 차로 달려갔다. 동네를 몇 시간을 돌며 내가 꺾을 수 있는 골목이란 골목은 다 돌았다. 그리고 니엠이 없다 확신한 순간이 되었어야
나는 차를 세우고 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려가 말했다. 20분 뒤 나는 애나의 집에 도착했고 소파에 앉자마자 애나가 말했다. 좋아, 잡아보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더 얻으려만 했다. 화면 잠금을 풀고 함께 화면에 쳐다보았다. 나는 서진 아이콘을 클릭해 처음부터 풀기 시작했다. 금발머리에 이를 환하게 드러내 미소를 짓고 있는 10대 소녀의 사진. 엄청난 셀카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웃긴 사진들이 많았다. 여자애를 메모만 두고 봤을 때 처음 예상했던 곳이 맞는 것 같았다. 고딩 일거라는 예치야. 하지만 고딩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애당초 감당이나 할 수 있다? 클럽에 들어가려면 꽤 그럴싸한 닌텐 짓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오래 내가 있었다면 분명 내가 기억했을 것이다.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스크롤했다. 곧 남자 하나가 사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퐁트로진 갈색 머리카락을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웃음을 가진 남자. 둘은 서로 꽤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여자의 친구들 사진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진들은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이 남자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는 중이었다. 그리고는 사진이 검게 변했다. 그게 다였다. 온통 검은색. 고장이라도 났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역시나 검은색의 사진들. 이런 식의 사진을 몇 장 더 옮겼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넘기자 화면이 다시 색깔로 터지는 것 같았다. 금발머리를 한 휴대폰의 주인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는 바닥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딸기 같은 금발로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에 피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녀의 고개는 옆으로 지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오른팔은 등 뒤로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여자의 주변으로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밝은 하늘색 눈은 전화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진을 대체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으나 이 휴대폰의 주인은 죽었다. 애나가 소리를 지렀다. 나는 폰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몇 분간 구역질에 시달리다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애나는 소파 위에서 덜덜 떨며 내가 몇 분 전 집어던진 상태로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대체 뭐야 이거? 나도 몰라. 그냥 죽었어. 일단 이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야 해. 만약 이 남자친구가 한 짓이라면 너도. 나도 동의했다. 조심스럽게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남아있는 사진에서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선혜의 남자 한 사진을 넘겼다. 하지만 다음 사진도 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색 머리의 남자가 처음으로 혼자 나타났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진 전까지 그가 첫 번째 용의자였다. 그 여자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남자와 보냈으니까. 하지만 그를 보니 차 앞유리를 반쯤 뚫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말았다. 복부로 유리조각이 꽂혀있고 눈에서 철철 나오고 있는 피를 보자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역시 죽었으니까. 다음 사진은 다른 여자의 사진이었다. 금발 여자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선 채 정장 의류를 입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를 위한 사진인 것 같았다. 다음은 비슷한 사진이 지난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였다. 동료인가?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방금 그 여자가 배에 칼 꽂히고 비명을 지르는 얼굴을 한 채
펑클 듯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여자의 눈에 생명력이란 방금 사라진데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 사진이 찍히기 직전에 죽은 것 같았다. 더 많은 검은 화면들, 그리고 남자를 보았다. 적어도 남자였을 거라 확신은 할 수 있었다. 그는 목이 매달려 있었고 카메라는 그의 등을 찍어막기에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속이 안 좋아졌다. 갤러리 사진들을 계속해서 넘겼지만 결국 나를 맞이하는 곳은 다 비슷한 일의 사진뿐이었다. 남면의 정상적인 사진이 몇 장 나왔고 다음 사진은 소름 끼치는 죽음을 무너지는 사진들. 그리고 마침내 애나가 핸드폰을 낚아채 갔다. 그만해 이제. 이거 본다고 도움될 것 하나도 없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돼. 공포심이 자라나는 곳이 느껴졌다. 가서 뭐라고 말하라. 핸드폰을 하나 줬는데 안에 이상한 사진이 있어나? 그리고 나를 찍은 사진을 받았어나? 나는 두 개 싫어. 마지막 추측을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자 결국 내 마지막 제물력을 잃고 말았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다. 방금 전 본 죽음과 관련된 사진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곧 내가 그런 죽음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곳이니까. 내가 흐느끼는 동안 애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일단 연락처를 훑어보자. 어쩌면 누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핸드폰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냐. 하지만 더 이상 그 남의 폰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다. 헐? 이것도다. 나는 애나를 돌아보았다. 핸드폰을 쳐다보러 멈춰줬지만 내지 못했다. 뭔데? 여기 연락처 전부 다 여자야. 말을 손해줘. 나는 되물었다. 글을 써? 그니까 처음 그 여자애 아마 얘 핸드폰 주인이겠지? 걔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잖아. 그럼 그 남자 더 없는데? 뭔가 그럴싸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려 내 정보를 찾았다. 연락처 정보를 열어보니 그 옆으로 이름 하나가 적혀있는 것이 보였다. 키나 들으시오. 갑자기 나는 애나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사진 속에 죽어있는 여자를 살릴 분명 공통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키나가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고 분명 무언가가 이들을 잇고 있었다. 나는 구글에서 나온 첫 번째 결과를 클릭했다. 학교 부지에서 민호마 출신 소년 시신 발견. 기사의 사진은 분명 키나였다. 나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최근 발생한 비극은 민호마 출신 소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 키나의 시신은 2012년 4월 6일 발견되었으며 위노나 국립학교 메인 빌딩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행한 일을 지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라고 로버트 매스필드 경찰청장이 수요일에 보고했다. 여기 이것도 보자. 애나가 말했다. 에밀리 트레서. 나는 기사를 클릭했고 곧 검은 머리칼 여성 사진이 떴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조금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이 여자는 손톱캔을 당했는데? 뭐? 여기 읽어봐. 아니, 그럼 연틀고리가 뭐야? 우리는 다른 이름을 클릭했고 그 다른 이름도 클릭했다. 키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사는 다 똑같았다. 사랑한 여성, 재발견, 손톱캔에 의한 성추. 이 여자들은 전부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키나는 아니야. 키나는 뭐가 다른 거지? 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키나는 딱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있는데 스스로 죽었잖아.
근데 만약 이들과 똑같이 변했던 거라면 그거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알려지기 싫었을 거니까. 조각이 낮춰지기 시작했다. 아니, 근데 만약 이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죽였던 놈이라면 서재 속의 남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애초에 남자들은 왜 죽은 거야? 애나와 나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매듭을 풀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서해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다. 이제 이 소리가 점점 싫어지고 있었다. 스피커폰으로 보다가 애나가 말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애나가 말한 대로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하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한테 대체 뭘 원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마. 덜컥. 이런 씨발.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면 내가 받은 사진에는 그도 들어가 있었다.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 애나의 친구 델.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 짓을 꾸미는 놈은 분명 날 쫓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 델의 꾼은 어느 부분부터 끼는 거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 애나가 옆에서 헉하는 소리를 냈다. 사진들. 뭐? 첫 번째 남자는 앞유리로 튕겨져 나갔고, 두 번째는 내달려 죽었고, 세 번째는 손목이 그어져 있었고, 네 번째는 머리에 총상. 그놈이 일들한테 트레이닝을 씌우는구나. 애나가 나였다. 여자애들을 덮치고 남자들에게는 덫을 넣고 그러면 남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우리는 잠시 동안 나를 잃었다. 그래봐 나는 갑자기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어디 다녔고? 애나의 나에 나는 돈 앞에서 잠시 고무꺼녔다. 대를 깊게 봐야 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릴지 알려줘야지. 걔는 지금 자기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애나를 한번 안아주었다. 따라오지는다. 어차피 다시 와야 하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날 따라오면 너도 다칠지도 모르니까. 뒷말은 혼자 조용히 되뇌었다. 애나는 분명 나를 따라오려 시도했겠지만 나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대리기 찍어준 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다.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달콤했다. 대리, 나를 줄 게 있어. 지금 당장 봐야 하는데 지금 덥다?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비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맘서렸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리고 스토커라면 그의 집도 알아낼 거다. 좀 더 오픈된 점수에서 만날까 싶었는데. 그런 내 말을 그가 웃었다. 그는 겁날 정도로 비싼 레스토랑에 이름을 하나 불러주었고 나는 오케이 했다. 20분 안에 도착해. 그의 랩소리에서 다시 웃음기가 묻어났다. 그와의 대화만으로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 날 이후로 처음으로 나는 정말 화가 났다. 정말로 빡쳤다. 이 새끼, 지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놈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해를 입는다면 이 악물고 그 새끼도 같이 데려갈 거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왜 이 여자한테서 자꾸 전화가 걸려올까? 그놈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미는 목적은 또 뭐고? 레스토랑에 도착해서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울려대고 있었다. 대에게 검은 머리칼과 밝고 반짝거리는 기소를 보자마자 즉시 안도감을 느꼈다. 안도감의 밀려옴에 따라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나왔다. 그를 몰래 기재할까봐 약간 두려웠지만 그의 품에 안기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날 꼭 안아주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잠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저 말대 낮게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말해도 돼. 무슨 일이건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는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 뒤쪽에 있는 부스로 자리 잡았다. 이내 그의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핸드폰, 이상한 전화와 끔찍한 사진들.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대릭에게 소프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너에게 말해야만 했어. 분명 우리 둘 다 죽일 거니까. 대릭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에 잡았다. 이 새끼가 절대 너한테 접근 못하게 해줄게. 알겠지? 다 괜찮을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좌절감에 처음 났던 눈물이 고마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쯤 이미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대릭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미 그를 위험에 빠뜨렸는데 더 악화시킬 순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나도 걱정이 됐다. 만약 그 남자가 애나 집까지 날 비행했다면? 일단 애나가 괜찮은지 전화를 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괜찮게 들렸지만 내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대릭의 차로 함께 걸어가던 중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그놈이 역지에 있는 것 같다. 내 팔을 제 손에 악력이 너무 세 아프기까지 했다. 도무지 우리는 거리를 따라 달렸고 나는 거의 그의 철같은 손에 붙들려 끌려가다시피 했다. 이윽고 그는 오른쪽으로 꺾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순이 저걱걱거리는 동안 그는 거리를 몰래 살펴보았다. 달냐? 여기 오는 동안 마주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를 물려다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릭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달콤했던 웃음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다.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그는 사실상 희죽되고 있었다. 스토커에 대해서 걱정됐어? 여자애들을 죽이는 그 미친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안 했어. 내가 그놈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주면 그가 너를 내버려둘 것 같은데 맞지? 나는 혼란을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이 골목까지 널 왜 데려왔는지 알아? 여긴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너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멍청했지. 너 보고 쌓일 거야? 나는 골목의 끝까지 물러왔다. 심장의 목구멍에 걸려있는 지푸리였다.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뿐이었다.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내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려왔다. 대립은 손을 아래로 뻗어 자신의 청바지에 달린 지퍼를 잡아내렸다.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보통 같으면 정신 나간 애들은 그냥 튀기기만 하는데 넌 얘를 매줄게. 그리고 그때서야 도와지려는 상태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내 다리는 맞으면 가장 아플 부리를 힘차게 걷어차고 있었다. 복각. 그는 기념을 지르는 룩소를 짓고르더니 가란이를 턱 들었다. 그를 지나쳐 도망가려 했지만 얘의 그 힘센 손에 다시 잡히고 말았다. 그의 손톱이 파고드는 내 살 위로 너무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다른 손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잡아당겼고 난 그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눈을 찔렀다. 내 손톱 아래로 피가 젖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데릭은 기념을 질렀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머리는 놓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더듬더듬 칼을 찾아 꺼냈다. 폰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어떻게 우리 둘 다 동시에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아차렸다. 취나. 그녀는 서진에서 나왔던 휴대폰을 쥘 금발머리 여자였다. 그녀가 얇은 치도와 단호한 눈빛으로 우리를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동시에 데릭이 기념을 찔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 눈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데릭에게 보이는 장면이 무엇이었건 간에 아무튼 그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지는 틀림없었다. 그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데릭은 소리를 지르며 피가 철철 나는 자신의 눈을 움켜쥐었다. 내가 상처를 냈음에도 여전히 악해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는 계속 그렇게 써서 기념을 지르고 또 질러댔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그렇게 나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숨을 급하게 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온몸이 마치 들툴마냥 휘날리듯 떨려왔다. 가방 안에서 울려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컴컴한 골목 속에서 전화를 받았다. 데릭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많은 음산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둠의 순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